여러분, 물가 폭등 이제는요 공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서민들이 느끼기에 공포라고 느낀다면 이게 삶이 그만큼 피폐해진다는 뜻입니다. 물가가 적게 올라갔어야죠. 서민 삶을 망친다는 물가 보세요, 여러분. 9월 소비자 물가가 2.5%까지 올라갔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게 지난 4월부터 시작해서 2%가 6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10월에는 물가가 3%도 넘어설 거다 하는 그런 공포스러운 전망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정부의 물가 정책 1.8% 이내로 방어하겠다 이야기를 한 것은 이미 6개월 연속 깨진 상태고요.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물가는요, 이거보다 훨씬 높습니다. 요즘 상추한단, 상추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상추를 작은 박스로 팔죠, 작은 박스로. 58% 급등했습니다. 고등어도 21% 급등했고요. 소면도 15% 급등했습니다. 삼겹살, 한우, 소고기 다 올랐죠. 달걀도 아직까지도 12% 급등했어요. 12%.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소비자 물가, 생활 물가는 지금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정부는 제가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그냥 걸러먹었습니다. 상황에 대한 진단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정책도 제대로 나온 정책이 없어요. 여러분, 물가 정책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물가 정책. 여러분들 물가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최근에 와서 물가가 6개월째 올라가니까 이제 정부가 나서서 휘발유 값을 내리네 마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가에 대한 대책 제대로 세웠었나요? 돈 뿌리는 데는 신났어요. 돈 뿌리는 데는. 자화자찬하는 데는요, 정광석화 같습니다. 자화자찬하는 데는. 그런데 이 물가 해결하는 데는요, 방치였습니다. 방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작년에부터 정부는 일시적으로 물가가 인상한다는, 아니다. 우리는 외부 요인이 크기 때문에 물가가 이게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제가 엄청 강조를 했습니다. 엄청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죠. 유가만 하더라도 지금 보세요. 유가만 하더라도 난리도 아니에요. 10월 19일 기준으로 82.96%나 올랐습니다. 82.96%. 그러면 여러분, 서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서민들은 소득마저 줄어들었어요. 소득마저. 0.7%나 꺾였습니다. 이제. 2021년 2분기. 그러면 여러분, 완전히 직격탄을 맞았다는 거잖아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치명적인 직격탄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서민층은 먹고 사는 필수 생활비가 더 커졌다는 이야기고요. 자영업자는 재료비가 오른 만큼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게 경우가 됩니다. 줄어들었다. 문제는 물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물가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요소만 남아있어요. 계속 WTI만 하더라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82.96까지 올라갔으니 이게 거의 폭등이라고 봐야 되죠. 작년만 하더라도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는요 마이너스까지 내려갔습니다. 마이너스까지. 지금 최고죠, 최고. 이러면 여러분, 정부가 유류세 인하한다고 해서요,
예, 이게 그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유가가 이 정도면요. 지금 유류세 인하해봤자 이게 유가가 들어오는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한 달 정도. 우리는 두바이유를 사오는데 두바이유 사오는 데까지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럼 지금 비쌀 때 사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면 한 달 후에 유가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달 후에. 그러면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유류세 15% 정도 인하해 준다 해봤자 별 효능 없다는 이야기예요. 별 효능 없다. 참 답답한 현실이죠. 답답한 현실이죠.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물가 폭등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기름 들어가면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어쩌면 말입니다. 참 답답한 정부예요. 여러분, 역대 정부들은요. 이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말입니다. 예, 실제 말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품목별로 책임관을 정했습니다. 1급 간부를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물가가 덜 올라갈 거냐. 물가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아주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예, 여러분 물가라는 게 올라가는 거 그냥 놔도 아니에요. 물가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물가 정책을 잘 쓰면. 모든 것은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수입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여기에 대한 관세를 좀 낮춰주고요. 게다가 환율까지 올라가면 환율이 왜 올라가는지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고요. 그러면서 품목별로 물건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공급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수요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현장 조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웠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돈 뿌리는 데나 관심 있죠. 표박갈이 하는 데만 관심 있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솔직히 관심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서민의 정부 했지만 과연 얼마만큼 서민의 정부 역할을 했는지 솔직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서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게 일자리예요. 그죠? 일자리가 있어야 돈 버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심각하게 느끼는 게 물가입니다. 물가는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도 놓쳤죠. 여기에 물가도 놓쳤죠. 그러면 서민의 정부라고 이야기했던 거 다 거짓말이에요. 결국 문재인 정부는요. 그들만의 정부였어요. 그들만의 정부. 운동권의 정부, 그들끼리 해먹는 정부, 뭐 그런 게 아니었나.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